이렇게 지구의 중력을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요. 쥐불놀이 이렇게 하듯이 지구는 공전과 자전, 자기 자신의 무게, 그다음에 태양과의 그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공전과 자전을 하는데 살짝 회전축이 이렇게 무게중심축이 안쪽에서 비스듬히 이렇게 공전을 하고 끊임없이 그 공이 눌렛 아시죠? 이렇게 도박장 가면 눌렛 돌아가듯이 이렇게 돌아간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정한 똑같은 기계적인 힘으로 했을 때 역시 오랜 세월이 흘러도 이렇게 도는데 그 회전과 자전의 힘에 의해서 회전과 자전이 방향이 뭐 이렇게 돌아가거나 방향이 있을까요? 거꾸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일정 부분 그에 따라서 회열이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서 나침판이다. 그럼 그 안에서 그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구가 정말로 이 자기로 N극과 S극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람 혈액 속에 해문골로 FE가 담겼는데 이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혈전이란 생기거나 혈액순환 자체가 안 되고요. 사람은 자석을 딱 갖다 붙여놓으면 안 달라붙는다 말씀이죠. 안 달라붙는 것이 뭐 나무도 안 달라붙고 웬만한 금속은 거기다 광석이 없는 철광석이라 이런 것이 없는 이상 안 달라붙어요. 나무도 안 달라. 그럼 안 달라붙는 것은 도대체가 자석이 영향을 안 받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의문이 안 생기십니까?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지구가 네모나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의 어떤 몰상식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지구는 회전하죠. 회전체로 생겨서 이렇게 도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회전력이라는 게요. 우리가 물살을 믹서기로 싹 돌리면 거꾸로 도는 애 봤어요? 같이 따라서 돌죠. 이렇게 믹서기 안에 물질을 넣어놓고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렇게 바다 물 가운데 이렇게 회전으로 이렇게 회전 소용돌이 치는 애들이 있잖아요. 물 속에. 그럼 거기 따라서 스티로폼이다. 그럼 이런 거 같이 돌잖아요. 가벼운 것들은 무거운 것들은 안 돌아요. 무거운 돌 같은 거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나침반 이런 바늘 같은 것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을 뭐 자기의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침반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나는 조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연구자석 분말 만들 때부터 우리는 만들지 않잖아요. 분말 만들 때부터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게 이렇게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키기로 연구자석의 분말을 대중소로 만들어 그쪽에 더 집중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N극과 X극이 돼가지고 전기 다이오드 현상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적인 그 영향력이 존재하거든요. 자기선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이렇게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안하고 연구자석을 두께가 틀린 연구자석을 수십 개의 형태로 또는 두께를 틀리게 해서 대중소로 해준다. 그거 정도도 들어가십니다. 자동차 회전축이 이제 연료가 석유 방식이든 가스 방식 무엇이 돌아갈 때 전기 생산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구리선 전기가 흐르는 구리선과 자기가 만나게 되면 자석이 만나면 전기가 생산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산하시면 제 기술이라 죠. 이렇게 차에다가 물레방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물레방 바람이 어느 쪽에서 불든 물레방아는 돌잖아요. 그 물레방은 지금 물레방아 형태나 뭐 톱니바퀴였다가 내가 오목건 홈을 파가지고 바람이 이렇게 어느 쪽에서 불어오든 이렇게 오목건 홈을 파가지고 돌아가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배 돛 있잖아요. 돛, 그 금속 돛이든 이런 데다 오목헌음을 파갖고 바람의 방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쪽에서 바람에 받든지 양쪽에 파놓으면 되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돛을 이용한 배도 그와 같이 만드시면 되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비행체의 어떤 동체나 또는 윙에도 홈을 파갖고 바람의 영향을 따라 양력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항속거리를 늘리는 방법, 또는 스키 신발 같은 거 신켜가지고 드론이나 뭐 이렇게 뭐죠? 재래식 폭탄 달아서 움직이는 폭탄 키트나 항공기에도 이렇게 홈을 파서 양력을 일으키거나 홈을 파서 추진력 구조를 만들 총알 같은 데도 그 기술 설명하였죠. 홈을 파서 이렇게 뒤로 추진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바람이 통과하면서 또는 볼록한 줄을 다 만들어주면 터널 같은 데는 항공기 같은 걸 타고 흐른다. 그걸 가지고 추진 구조를 만들어주고 양력과 추력을 만들 수 있다. 이 기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제 기술 일부러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언급하려고 이 기술 얘기하는데요. 나침판의 경우에도 제가 조금 의심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사람은 자석을 대도 연구 자석이 지구 자체의 자석의 힘이 얼마나 세면 자석이라고 합시다. 그럼 다 거기 안 달라붙어야 되잖아. 자석이 큰 거 해도 사람 달라붙는 거 보셨어요? 그 경험하신 분. 산업용 이렇게 자석이 있다. 그러면 달라붙습니까? 나무 같은 거 갖다는 종이 같은 거는 안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회전력을 만들려면 하나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럼 그에 따라서 이게 움직여요. 그럼 이걸 거역하고 거꾸로 돌아가는 바늘은 없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나침판을 만들어도 팽팽팽팽 이론적으로 돌아가야 되지만 그 정도 힘이 안 될 때,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나침판 만들 때도 그렇고 이게 밑에다가 연구 자석을 갖다 밀도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항상 북쪽을 어느 쪽을 한 방향을 가르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다고. 제가 나침판이나 자석 제조하는 그런 공장은 아니라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이게 세상에는 또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분들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거죠. 나침판 만들 때 여기 이렇게 금속이 있고 나침판을 가르치는 금속이 있고 밑에다가 자력을 갖다 좀 더 많이 해가지고 멈추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난국 N극과 Q극을 항상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N극과 S극 양쪽에 비춰가지고 얘가 있는데 이렇게 회전 바늘이 있는데 야 이리 와 해서 힘으로 끌어당겨서 딱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이쪽 힘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항상 북쪽을 가르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아니 자석이 있는데 지구가 자석이라면 사람 아무리 강한 자석도 사람 안 달라붙거든요. 그다음에 나무도 안 닿고 종이도 안 달라붙고 금속 빼놓고는 달라붙지 않는 게 많아요. 플라스틱도 안 달라붙고.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구가 자석이라? 회전과 공전의 힘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가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다. 공중에 붙어 있으신 분 계세요? 없죠. 그래서 땅에 붙어 있는 것은 회전 압력. 지불놀이 할 때도 깡통 안에 바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공중에 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바닥에 딱 가라앉는다. 왜 그럴까요? 회전 압력이 그래서 밑으로 딱 압력을 눌러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도 자전거 공전에 의해서 사람이 땅에 붙어 있도록 공중에서 매달리지 않게 중력의 힘을 좀 이렇게 누르는 힘을 없애주면은 약간 눌러준다는 거죠.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물 밑에 이렇게 물의 압력이 있어갖고 찌부러져서 터진답니다. 물의 압력이. 그래서 아주 무거운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갖다 100톤을 여기다 위에다 여러분들이 얹어주면 견딜 수 있는 분. 그냥 터져 죽어요. 그래서 이게 압력이라는 거거든요. 압력이 있고 힘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이 우리를 회전력의 힘이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눌러주고 있기 때문에 땅에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중에 계속 떠 있는 분 계세요? 그래서 플라이보드 같은 거는 가능하죠. 그거 힘을 이렇게 100의 힘이 있다. 그럼 100보다 더 큰 힘으로 그냥 비행체 같은 거 날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그래서 이제 비행체가 뜬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침판이래. 이게 진짜 이게 지구가 자석인가? 저는 이제 이렇게 좀 의심을 좀 이해가 안 가. 지금도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저는 이제 주된 힘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의 힘으로 사람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이다. 주된 힘이. 그리고 이제 바다 같은데 이렇게 물길이 있잖아요. 바닷물이 엄청나잖아요. 그럼 그거 누르는 힘만으로 안 되고 어딘가 이렇게 소용돌이 쳐갖고 지구의 마그마층이다. 화산 나오면 막 뜨겁잖아. 그게 데워져 갖고 한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온宇宙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전리층이 왜 이게 그 별에만 가득한가? 이게 전기로 빛을 바꿀 수 있어서 이것을 서로가 이렇게 전기 유도 현상,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빛이라 줄 알아도 유도가 된다. 그래서 내가 무선 주파수 같은 거, 이렇게 무선 송수신 장치 이런 게 있을 때 안테나 같은 구조에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타타타타 걸어주면 여기다 좀 이쪽으로 해서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전파에 신호도 뚜렷이 잡힌다. 위성통신이나 위성 안테나고도 이게 쓸 수 있다. 위성 안테나도 제가
이렇게 전파를 잡는 거 위성 안테나 하나가 아니라 작은 위성 안테나를 몇 개를 둬가지고 각각 틀린 전파를 잡을 수도 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에 여기도 전기를 살짝 섞고 소나 같은 기술에서도 음을 잡기 위해서 해당되는 주파수를 탁탁탁 걸어 음이죠. 사람의 음을 지붕하게 도청 기술이나 지붕하기 보청기에 쓸 수 있게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음이 지붕돼요. 다른 쪽에는 그러죠.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겠죠. 이 기술을 쓰죠. 그래서 음을 무선 전파를 송수신하는 충전 구조에 있어서도 피레 이렇게 탁탁탁 걸어주면 이쪽으로 온다는 거죠. 피레침 같은 데에서도 전기를 탁탁탁 걸어주는 피레침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군사 용도로 해서 나중에 이건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 기술은 지금은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구름 지역 가가 전기가 충전되어 있는 데서 전기를 탁탁탁탁 걸어주면 해당되는 만큼의 100의 전기가 있다 그러면 그걸 잘게 10으로 쪼개가지고 전기를 이렇게 전기선을 연결해서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분기를 한다는 거죠. 전기를 잘게 쪼개서 전선을 연결해서 분기해서 그 밑에도 작은 전기선 놓고 작은 전기선 그 서브로 계속 가지치기해서 그렇게 전기를 잘게 쪼개서 빨리 흡수하는 기술을 사용한다고요. 그렇죠. 뭐 건전지다. 2차 전지다 그러면 여기 따라 그것을 수없이 각각 전선을 연결해 그런 방식으로 빨리 충전된다는 게 제 기술이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전기선을 언오프 방식으로 해갖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수에 따라 전기량을 통제해서 가정용 110, 220 배터리를 만드시면 제 기술에 현대기아차도 어디 하지 마세요. 삼성이든 LG든 포스코든 하나든 하지 마시라고요. 네, 부탁합니다. 대기업들. 내 기술 너무 무당하고 카이스트도 제발 하지 마세요. 제 기술 너무 갖다 쓰세요. 예, 무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지적재산권법에 있어 범죄 있습니다. 범죄일 수 있으면 주의하세요. 제가 외국에 팔았을 때 그쪽에서 소송합니다. 저는 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2차 전지 같은 데서도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전류량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거 갖고 12.5V 110이나 220 가정용 정도로도 이런 변압기 만드시면 되겠죠. 12.5V 30V 50V 이렇게 해서 그런 변압기 간단한 변압기 만들 수 있다. 전기량을 따라서 통제 전기량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15W 30W 60W LED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또는 뭐 LED 등을 이렇게 40개다 그러면 언오프 방식으로 20개만 튼데 10개만 튼데 30개만 튼데 40개만 튼데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면 언오프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그 램프 하나하나에도 전기를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강중량으로 줘갖고 이렇게 빛의 밝기를 조절해 자동차 전조등이나 모든 데서 이와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섬유 끝단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광섬유 끝단만을 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전기량을 따라서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에 명암을 놨더니 입체적인 화면으로 간다. 그러다 빨간색이다 그랬을 때 다크적인 또는 라이트적인 밝은 냈다 빨간색 어떻게 했던 어두운 빨간색을 갖다가 표시해 가지고 원래는 화면이 좀 구린 색깔이지만 좋게 표시해 가지고 고급스러운 화면으로 만드는 기술을 쓴다. 그래서 다크 어두운 것과 밝은 빨간색 또는 없던 색 우리 저도 미술 똑같이 색깔을 만들지 않아요. 없는 색을 그냥 추가해서 만들죠. 네, 그렇게 각색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것도 각색해서 화면에 표시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CCD나 CMI에서 이런 소니나 삼성 이런 데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해서 명암 색깔이라도 라이트 계열, 밝고 어두운 계열 명암 빛의 밝기를 따라 명암을 또 없던 색도 추가해서 명암을 없던 장면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장치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마이크로 이렇게 해서 입체적인 것을 저도 입체적으로 그래요. 미술을 보기가 좋거든요. 앞으로 이게 디스플레이 장치 TV나 모니터 뭐 스마트폰 액정을 이렇게 애플이나 이런 데서도 제 거 쓰지 마세요.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 이렇게 원래 빛의 양은 10이지만 40% 만들어 놓은데 계산을 각색을 한다는 거죠. 원래는 옛날 사진이 빨간색인데 구려요. 근데 고급스러운 색으로 바꿔놓는다 이거죠. 이해가죠? 예. 없던 색깔 추가할 수도 있다. 없던 장면까지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디스플레이 장치, 카메라 구조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캠코더도 되고 각종 영상 장비는 이와 같이 한다는 거죠. 현미경 같은 것도 제가 전파 방식으로 하는 전자식 현미경에다가 색깔이 안 나온대요. 그럼 그럼 광학적으로 좀 이렇게 좀
배율이 광학적인 것도 같이 넣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색깔을 봐가지고 인위적으로 얘한테 디지털 식으로 만들어졌어도 이게 색깔을 입혀줄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전파로 화면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A사 레이더, 그래서 영상 레이더 나오잖아요. 영상 기술에 있어서도 이것은 광학적인 부분을 동원하거나 또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색깔을 마음대로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아, 사람 뭐든 나무다 그러면 얘네들은 보통 초록색이야. 겨울에는 하얄 수도 있지. 눈이 내리면 이렇게 예상되는 색이 있잖아요. 그걸 입혀준다는 거죠. 디지털 화면에. 영상 기술에 A사 레이더라든지 모든 영상 기술 이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 광선멸 끝단만을 가지고 여기다가 네온사인에 수백 개 넣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네온사인을 만든다든지 뭐 이게 광선멸 끝단만을 가지고 이렇게 수백 개 작은 단위로 모여가지고 전구를 별표 모양 전, 캐릭터 모양 전구, 자동차 모양 전구, 기차 모양 전구 다양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필라미트 필요도 없고 여기서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전구를 건구다 백열 전구나 형광등 이런 데다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막코를 넣어서 좀 오래 간다 그랬죠. 필라멘트에도 오래 가고 필라멘트의 특정 부분은 약간 두터운 부분 만들어준 발열은 조금 있을지언정 빛의 밝기가 세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를 납작 전구로 만들어놨는데 크리스마스 전구 조그맣죠. 그럼 납작 전구로 더 조그맣게 만들 수는 있어요. 막 만들기 나름이죠.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납작 전구, 별표 모양, 삼각모양 현재 전구보다 틀린 전구를 만들어서 이거 LED 등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 놓거나 동일하게 광고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저기 방선멸 끝단만을 가지고 광고판 필름식으로 만들어서 카페 창문 같은 붙여서 광고판으로 만들었는데 방수 구조를 해요. 입간판으로 만들어내는데 이 광고 거기다가 광고에다가 조사를 할 수 있대. 그다음에 프로젝트 방식으로 비춰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의 간판 같은 거 만들어놓는 창에다 비춰가지고 거기에 간판으로 만들어놓는 광고판으로 만들어놓는 기술도 말했죠. 건물 백체에다 비춰가 광고판은 알루미늄 코팅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니면 뭐 다른 코팅을 하셔도 스크린 방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크리스마스 전구처럼 만든 작은 단위를 LED 투자를 만들지만 여러 개를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식이면 나중에 하나 고장 나면 교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체식으로 해야 되면 반도체 회로처럼 만들어갖고 그 전기를 넣고 언오프식으로 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색깔도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 어쨌든 나침판으로 돌아가서 제가 나침판을 조금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다고. 이게 어떻게 이겼죠? 여기 자석을 갖다가 자석의 힘을 갖다가 한쪽에는 세게 한쪽에는 약하게 해주면 이론적으로 항상 그쪽이 강한 쪽에 가서 시계 바늘 같은 거 그러니까 금속이 거기 가서 멈출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N극과 이렇게 뭐 S극이다 그러면 내가 어느 쪽이든 거꾸로 가서 손으로 시계 바늘을 딱 시계 바늘이 됐든 그 나침반 금속을 딱 잡아버리면 안 놔주면 그쪽이 멈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구 자석을 갖다 밀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저 연구 자석의 힘이 자기령 힘이 좀 더 세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멈추는 게 아닌가라는 조금 의심을 조금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건 이제 제 의심인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약간 거기다가 이렇게 그 자석의 힘을 좀 더 더해놓고 지구의 자전과 공전 회전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회전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밑에 비중이 있고 밑에 비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 공전을 할 때 회전 태양 주위로 회전할 때 거꾸로 막 뒤집혀서 회전하지는 않아요. 이제 밑에 이제 중심이 있고 중심축이 약간 안쪽으로 기울어 있어서 이렇게 어떤 눌레처럼 이렇게 돈다라는 거죠. 도는데 밑에가 좀 무겁겠죠. 태양 지구에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히지 않는 거죠. 뒤집히지 않고 몇만 년이 흘리더라도 동일한 속도로 돌 수 있는 거예요. 밑에가 무겁다라는 거. 자동차도 밑에가 무거우니까 바닥에 딱 가라앉아 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위에는 상대적으로 가볍죠. 그렇게 해서 밀도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얘가 가져 밀도를 연구자석도 틀리게 만들어 놓거나 해서 그런 게 아닌가. 지구가 무슨 자석이냐라는 솔직한 얘기를 내가 해드립니다. 뭐 자석이 성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 사람도 달라붙어야 되고 종이도 달라붙어야 되고 이런 플라스틱도 달라붙어야 되는데 왜 안 달라붙냐라는 거지. 지구에 갖고 있는 자력의 힘을 한번 측정해 보세요. 그러면 지구 현재 있는 내가 이 연구 자석을 큰 거를 갖다가 이게 큰 거를 갖다 손으로 갖다 보면 그때 달라붙거나 이런 그렇죠. 이렇게 유리 같은 것도 달라붙거나 이렇게 플라스틱 고무 나무도 달라붙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달라붙는단 말씀이죠.
이해가 가세요? 예, 안 달라붙는 그런 건 뭐냐라는 거죠. 지구의 회전과 자전의 힘으로 이렇게 눌러주, 그 압력이 밑으로 가라앉게끔 눌러주는 거겠죠. 이렇게 하니까 밑으로 바닥에 밑에 층이 더 밀도가 무거워서 거기다가 밀도가 이렇게 받쳐주잖아요. 밀도가 이렇게 무거우면 어떻게 되죠? 예, 그 상대적으로 무거운 밀도가 유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유로 작용을 해주고 위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주면 회전의 힘이 밑으로 작용을 하니까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바닥에 고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무거운 걸 흔들어주면 믹서기 같은 것도 보세요. 이렇게 막 돌리면 한쪽 방향으로 흐르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놈들은 없어요. 물론 약간 무거운 밀도를 갖고 있는 결국엔 그쪽으로 돌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믹서기가 갈리죠. 지구의 자전과 공전 방향에도 회전 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리고 밀도라는 게 존재한다. 밑에가 무겁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고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구의 N극 북쪽 남쪽이다 그러면 이런 회전하는 힘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또 나침판에 있어서 나침판에 있어서 약간 의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회전한 힘에 좀 민감하게 만들어 놓는 지금 뭐 이것은 그냥 재밌으라고 하는 의심이에요. 재밌으라고 의심. 이게 진짜 무슨 지구가 자석이야.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도 달라붙어 고무도 달라붙어 나무도 달라붙어 종이도 이렇게 안 달라붙는 게 어떻게 해서 이게 다 끌어당겨지냐는 회전과 공전의 힘 플러스 자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내가 지구를 파헤쳐 본 게 아니라서 지구에 이제 밑에 철광석이 존재하니까 그러나 거기 전기가 흐르고 있냐라 했을 때 전기가 흐르고 있지 않은데 무슨 그것이 영구 자석이 되냐라는 전기가 과연 흐를까라는 의심을 좀 하고 있어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데 어떻게 그것이 철광석이 영구자석화 될까? 전기가 금속이 흐른다 해서 영구자석으로 변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또 의심스럽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 이상하다라는 것은 약간 재밌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상하다. 이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좀 이상하다.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건전지의 꼭지를 여기를 카펫에다가 된다고 똑같은 꼭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양쪽으로 동일한 양의 전기가 흐르거나 이거를 좀 더 두텁게 만들어 주거나 이러면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 꼭지를 큰 거를 만들어 주면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전기가 원래는 이게 전기 방향을 전류의 방향을 바뀌어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두 개로 설치해놓은 꼭지를 여기도 두 개 설치해놓은 전기를 연결해서 한쪽에는 오프 시켜주고 여기는 한 개만 전기를 갖다 써 여기는 두 개 갖다 쓰면 전류량이 이쪽으로 더 많이 나온다고 했을 때 이쪽으로 방향이 흐른다는 거죠. 전류량이 이쪽으로 많게끔 이쪽은 오프 시키고 하나만 쓰고 이게 두 개들만 했을 때 이쪽으로 오프. 이거는 이제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만쪽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꿔서 정회전 역회전을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원전지도 이렇게 만드시면 꼭지를 여러 개를 만들고 납축전지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지구가 자석이야. 자석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달라붙어. 이렇게 무슨 반중력 비행체래.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말도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혹시 여기 추진한 힘이 밑으로 갔다가 수직이 착륙 플라이보드 기술도 다 얘기를 해드리죠. 아니, 반중력 할 필요 뭐가 있어. 그냥 밑으로 프로펠러 방식이나 헬리콥터 뜨듯이 아니면 거기다 이런 거를 연소해줘. 이렇게 밑으로. 이거를, 나 속도, 열도 줄여볼게. 약불로. 이렇게 했다, 약불로 줄여.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뜨면 되지. 서서히 F-35도 이걸 가열해서 밑으로 뜨고 있어. 서서히 뜨면 되지. 뭐하러 그래. 플라이보드라는 기술도 있잖아요. 내가 보여드렸죠. 동영상에. 그 수직이 착륙한 무슨 반중력이야. 미친 과학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사기 아니야? 재밌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이게 사기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이걸 뜨면 쉬운 방법인데 왜 그때 미친 공상과학이 이렇게 절정을 했다. 아니 제트 엔진 우크라이나 드론에다가 하니까 소형 비행기도 날잖아. 그럼 밑에다 달면 되지? 그래서 가스불 조절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수직이 착륙할 수 있잖아. 이게 제 방식이 맞죠? 네, 쉬운 방법을 놔두고 무슨 반중력 연구를 하냐는. 그래서 이거 사기 아니야? 내가 그 생각하고 있어요. 사기다 이거. 이런 사기랑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론 그들은 명예훼손하는 건 아니면 아닌데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지구의 비구에도 밀도라는 게 존재해요. 밑에가 뒤집히지는 않아요. 이렇게 딱 남과 북이 뒤집히지는 않아요. 뒤집히지 않아서 밀도 쪽으로 회전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땅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밀도가 높은 쪽으로 우리가 다이오드 현상을 일으킨 일종의 재밌으라고 하면 무거운 쪽으로 밀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금속판인데 여기다가 판은 여기는 평판이고 여기는 두텁게 만들어 두터운 쪽으로 전기, 열, 냉기가 흐른다. 이것을 PM 반도체도 만든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펠티어 소자도 만드시면 이렇게 제 기술이에요. 한쪽으로 전기가 흐른다. 두터운 쪽으로 밀도가 높은 쪽으로 무거운 놈 쪽으로 일종의 이론 무거운 놈 쪽으로 힘이 이렇게 달라붙는다 이 말씀이죠. 힘에 이렇게 줄다리라고 했을 때 이해가 가시죠? 지구에도 밀도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우리가 바닥에 붙을 수 있는 거. 밀도가 땅에 밀도로 1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 이게 딱 우리가 달라붙는다 이 말씀이에요. 회전이 이렇게 있을 때 회전을 하면은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 있잖아요. 쥐불놀이 해도 보면 깡통 안에 이렇게 바닥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그 바닥이 없으면 밑으로 쏟아지겠죠. 바닥이 있으니까 거기 깡통 안에 딱 이게 어떤 숯불 같은 거나 이렇게 쥐불놀이 할 때 넣으면 그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거기는 위에는 밀도가 없고 여기 밀도가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쪽으로 힘의 방향이 흐른다고요. 그래서 나침반은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회전하는 힘에도 힘의 방향이라는 게 존재한다. 이게 이쪽으로 막 돈다고 합시다. 주거 공장도 잔잔해가. 근데 거꾸로 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힘에 믹서기 돌리듯이 그 방향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 밀도가 높은 쪽으로 바닥에 고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밀도가 높은 쪽으로 힘의 방향이라는 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존재하고 있어서 나침반이 그쪽으로 가리키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밌어라고 하는 소리고요. 네, 좀 과거 부분에서 조금 의심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죄송합니다. 사실 하도 사기가 많아서